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날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벌써 7월 4일 화요일 시장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약세장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0.26% 하락하면서 2,5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이 시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88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럴 때는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저희가 잡아갈 이슈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하고 싶다, 이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 종목들, 이 매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함께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비 올 것 같은 날씨로 하늘이 좀 흐린데요. 우리 시장도 힘을 내주지 못하긴 하네요.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하나라는 우려감을 좀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 좀 빠진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어제 사실 지나치게 오바를 좀 했습니다. 어제 정말 신났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내려오네요. 그래서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들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을 이제 전체 이제 보더라도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매도세,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매도세,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세가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연물하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일직선에 했을 때는 거의 하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반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화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오늘 오늘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어제 지나치게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좀 조금 올랐으면은 오늘도 좀 조금 더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며칠 오를 부분에 대한 어떤 반등이 한 번에 좀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좀 쉬어가는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요. 잠깐 지수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전체 이제 시장의 이제 흐름, 제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삼중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약간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도 비슷하게 일단은 여기 지난번에는 그 이제 21선에서 약간 바로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21선 돌파를 했을 때가 주로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4일, 5일째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근데 지금은 저점에서 보면 오늘 3일째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소 이격이 높은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약간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은 이제 일시적인 흔들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하루짜리 어떤 흔들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 양봉이 현재 나름대로 나와주면서 다음 주도 양봉이 계속해서 이어져 현재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난번처럼 한번 주봉상의 양봉이 나오면은 계속적인 연속적인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양봉으로 되면서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들이 현재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이제 주도주였던 종목군들 어떤 그 현재 2차 전지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이런 그 전방위적인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도 약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히토리 쪽의 어떤 강세가 진행이 되는데 히토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첨단 산업의 어떤 소재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성이 아닌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어찌 보면 다소 강력했던 상승세에 대한 오늘 좀 숨고르기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쉬어가는 장세 빠르면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양봉을 그리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춤하는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집중해봐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픽해주신 오늘의 이슈 포커스, 오늘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테슬라 가격이나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될까라는 주제로 좀 오늘의 이슈를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어제 시장 안에서 전기차의 강세가 보여졌던 미국 상황이었는데요. 이 테슬라 7% 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관련주들이 좀 강력하게 좀 증시를 이끄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나 이 테슬라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문가님은 또 어떤 시선에서 이 이슈를 잡아주셨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이슈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전기차 오늘 흐름에서는 좀 어떤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제 전기차 관련된 네. 종목군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네.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가 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지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어떤 매출이 어떤 신장세가 진행이 됐다. 1분기는 뭐 36%, 그다음에 2분기는 80% 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영업이익은 다만 급감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테슬라가 영업이익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던 속사정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앞으로 전망들을 좀 해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테슬라의 가격 인하 어떤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의 어떤 그 판매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차 이제 판매량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그 출하량이 이제 증가가 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죠. 지금은 거의 한 4만 달러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초창기는 거의 10만 달러에 가까운 어떤 금액에서 서서히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지금은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현재 중국에서는 약간 중단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중단 조치가 서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팔로우 확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보조금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이슈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씩 점유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유럽은 약간 심상치 않는 그런 부분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어떤 판매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 미국에서 거의 40%, 중국에서 30%, 유럽에서는 오히려 18%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예전에 이제 판매 비중,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의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 거의 대부분의 테슬라를 했지만 지금은 60%까지 내려왔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유럽하고 이제 중국의 어떤 부분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피고 넘버원이라고 좀 생각하실 어떤 부분이 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전기차 점유율 비중을 보면은 BYD가 2021년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거의 점유율을 50% 정도를 거의 육박하고 있고 테슬라는 어떻게 됐냐?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결과가 있는데 뭐 테슬라의 어떤 부분들은 2, 3년 전에 어떤 걸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어떤 그 전기차는 BYD, 중국의 자국 메이커고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1위는 당연히 이제 테슬라, 양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대차는 약간 뭐 선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럽의 어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럽의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의 점유율은 거의 한 10%가 못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현재 유럽에서 현대차, 기아차 합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현대차의 유럽 완성차 또는 여기 왼쪽은 이제 완성차고 오른쪽은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입니다. 거의 한 10% 평균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현재 테슬라하고 현재 현대차, 기아차하고 거의 팽팽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어떤 고급 기종하고 약간 중급 기종 이런 가격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큰 시각을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어떤 피크를 차지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피크를 차지했습니다. 30%를 현재 어떤 그 시장 판매율,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이 일반 완성차에 비해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피크는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뭐 전기차 부분들이 메이커들이 막 도산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안 팔려서 도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열 공급 때문에 하고 있고 실제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나머지 글로벌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어떤 전기차의 침투율은 현저히 낮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불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한국은 오히려 좀 낮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글로벌 침투를 봤을 때 전체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15%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50%가 가까이 돼야만이 거의 피크아웃이 될 수가 있다. 침투율이 되는데 지금은 50%가 되기 위해서는 2030년 또는 2032년 이 정도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물론 이제 폭발적인 어떤 판매율은 좀 더디겠지만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재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아예 죽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고 2025년이 되면은 현재 똑같은 어떤 조건의 보조금을 또 지급받을 수 있고 그때쯤 되면은 보조금 제도가 뭐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은 동등한 어떤 흐름들인데 현재 알다시피 그 글로벌 업체의 ASP 판매 단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아하고 현대 부분들은 기아 부분들은 의외로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가고 테슬라하고 벤츠나 이제 BMW 이 부분들은 프리미엄 기종이기 때문에 가격 생산 단가가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가격 단가 어떤 고객층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격전. 어떤 빅뱅 부분들은 전기차가
2024년 이후로 현재 대부분의 어떤 그 제조 메이커들이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짓기 때문에 격전은 2024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현재 내년으로 가면 약간 격전의 어떤 흐름들이 되고 또 이게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어떤 판매 비율이 급감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른 메이커에도 선전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면은 유럽과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유럽하고 특히 그 중국 이런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자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5년이 되면은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이 20%대까지 추락한다는 어떤 그 암울한 보고서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테슬라가 일반 평범한 어떤 그 현재 글로벌 어떤 자동차 메이커의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5%에서 10% 정도의 어떤 간당간당한 어떤 그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업체일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의 이제 가격 인하는 어떤 시장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기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항공기 제조 기법, 다시 말해서 이렇게 판을 여러 개 붙인 것이 아니라 통으로 찍어내는 보시다시피 세 개의 부분들을 현재 전체 통으로 찍어내서 이렇게 조립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다운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테슬라의 원가 경쟁력 앞으로는 저사양의 현재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겠다 하는 프리미엄급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도 두 번째 어떤 그 이제 단가가 인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FP의 어떤 기술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나름대로는 많은 어떤 단점들을 이제 보완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LFP에 대한 어떤 관점도 우리가 그 관련주도 주목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테슬라의 원가 경쟁력 중에 하나가 4680 배터리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860. 18650이라고 하는데 1860, 2170, 4680이 되는데 4680을 통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걸 전체 셀투팩, 그러니까 셀투팩 방식으로 아예 구조체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현재 모듈화되는 어떤 박스의 어떤 모듈을 부속 부품을 적게 한다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4680 배터리 팩이 대세로 앞으로 작용이 되면서 원가 경쟁력이 현재의 감소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배터리에 대한 제조 방식을 현재 습식에서 어떤 건식으로 바꾸는 부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에 있으면은 약간 슬레이트 방식으로 해서 습식으로 도포해서 말리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때가 제조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그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리콘 그 과정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첨가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 속에서 수혜주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고요. 또 히든주 전략, 또 특징주 전략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테슬라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기술력과 추세라면 이 전기차 대중화가 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 안에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관련주들, 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수혜주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급등주 대박쇼 점점 더 뜨거워지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종목은 어떻게 될지 오늘의 오전장 핫 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소룩스, 이 바이오 업체 아리바이오가 소룩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핫한 상한가 종목은 바로 삼화전자입니다. 오늘 이 중국 수출 통제 때문에 오늘 장에서 히토류 대체재들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삼화전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핫한 상한가 종목 바로 뉴인텍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이 권리락 발생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소룩스, 삼화전자, 뉴인텍 이렇게 세 가지 종목만 봐도 오늘 오전장의 흐름과 이슈를 좀 확인해볼 수 있는 느낌인데요. 예.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예. 종목 가운데 좀 가장 베스트로 픽해주신 핫한 상한가 종목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삼화전자고요. 네, 삼화전자. 진짜 예. 오늘 삼화전자 오늘 장 초반부터 네. 이 중국에서 수출 통제한다라는 소식에 좀 들썩들썩하는 예. 흐름이었습니다. 삼화전자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삼화전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네. 현재 서룩스에 대해서 간단히 네. 코멘트를 해보면은 네. 서룩스의 어떤 기업 내용을 보시면은 그 LED를 통해서 LED란 빛을 통해서 네. 치매를 치료한다는 그쵸. 그런 약간 희한한 그 재료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빛을 통해서 빛을 또는 열을 통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어떤 치료 기전이 나와서 한번 히트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상용화까지는 멀고도 멀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리까지 왔는데 요것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소룩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화전자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은 오늘 삼화전자는 상한가를 갔다가 약간 이제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삼화전자 부분들이 현대모비스하고 공동으로 이제 페라이트 코어를 어떤 양산, 고급화된 부분들을 양산을 하기로 결정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페라이트 부분들은 현재 그 자석을 만드는 그 재료 중에 하나이고 그 자석을 코일로 감아서 어떤 전기를 좀 생산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페라이트 코어 부분들을 양산한 공급 부분들의 어떤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쪽으로, 계열사 쪽으로 사막 콘덴서, 콘덴서를 만드는 기업까지 수직 계열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사막으로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상 27%면 거의 상한가 거의 갔다가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한번 히트류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가 됐다가 고점을 치고 지금은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21선, 61선 거의 수렴의 끝자락에서 왔고 또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종가, 그다음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고가의 절반.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제 8,000원만 만약에 안착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은 이제 숨고르기가 좀 되더라도 이제 그 중국 관련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간에 끝나지는 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현재 게르마늄하고 이제 지라갈륨은 이제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반도체 이제 소재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신용 반도체 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통제가 같이 현재 도매급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쪽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가 약간 대안으로 좀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페라이트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상을 좀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삼화전자를 오늘의 핫한 상한가 종목 가운데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현대모비스와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 페라이트 관련 이슈까지 꼽히면서 오늘 장 초반에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해당 종목, 관심 종목에 쏙 넣어두시고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핫한 열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전장
오후장을 달궈줬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후장을 좀 주도해줄 종목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주신 종목들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주신 메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금메달까지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다가 어떤 종목이 오늘의 메달을 수여받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장 인기주 어떤 종목이 오늘의 오후장을 좀 주도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을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라믹 페라이트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오늘 장중에 또 관련주로 꼽히면서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이 테슬라에서 히토류 대신해서 페라이트를 쓸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주신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유니온 머티리얼 전문가님,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유니온 재료는 거의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료는 같고요. 또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쪽 이제 계열사 쪽으로 가지고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현재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생략을 좀 하고요. 다만 차트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세를 좀 냈던 종목이 거의 한 7,800원 정도, 거의 한 8,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보통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가 빠지면은 거의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는데 한 8,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되면은 거의 바닥인데 바닥에서 살짝 더 빠지는 121선까지 빠졌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온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21선에서 이 21선을 약간 올라타려고 하는 어떤 국면이 좀 해당이 되고 약간 밀려줬습니다. 거래량들은 나름대로는 1,000만 주 정도 좀 되기 때문에 거래량들은 이제 충분하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후장에 만약에 이제 시가를 지지를 해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오늘 오전장에서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서도 한 번 더 주목해볼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해당 종목 또 관심 종목으로 쏙 넣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좀 주도해줄 수 있을지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TCC 스틸입니다. 이 TCC 스틸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와 수소 그리고 철강 등에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좀 그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좀 상승의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던 테슬라 4680 이 원통의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좀 꼽히면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전문가님, TCC 스틸 오늘 벌써 장중에 좀 잘 움직여줬는데 오후에도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TCC 스틸을 특징주로 이제 꼽은 이유는 현재 좀 전에 제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설명했다시피 이제 4680 배터리 보셨죠? 그 외관을 만드는 어떤 물질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어떤 부분들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TCC 스틸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소재가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은 스틸인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왜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 주 원료로 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틸 관련된 부분에서 이 업체에서 거의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7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약 3배 정도 증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생산 캐파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4680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많고 이게 현재 원가 경쟁력에서 앞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원통형 배터리로 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 좀 뛰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CC 스틸이 고점에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에서 고점을 쳤지만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등을 했고, 그다음 최근에 좀 지수 약세 때문에 같이 반등을 했지만은 원만한 어떤 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 돌파에도 국면에 좀 해당이 좀 되죠. 다만 시총이 약간 무거운 부분들, 그다음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어떤 단점들은 있지만은 지속적인 완만한 흐름들, 상승의 흐름들은 좀 탈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TCC 스틸, 그다음에 이쪽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원 시스템즈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TCC 스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이슈랑 또 관련된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원통형 배터리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좀 길게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오전장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매달 종목들이 공개가 될 텐데요. 이 본격적인 매달주 공개에 앞서서 오전장을 핫하게 달궜던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오늘의 이슈와 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이 종목 공개에 앞서서 AA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말 매일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매달 종목을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6월 19일에 TLB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매수가 기준으로 24.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AS 종목이 벌써 생겨날까 했는데 24.3%입니다. 오늘 TLB 어떻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TLB 첫 방송에서 TLB를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을 때 DDR5의 수혜주로서 TLB,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이제 갈 거도 좀 생각이 되고 그 이후로도 비싼 종목군들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매일 현재 수익률이 빵빵 계속해서 터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 전략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서 장이 안 좋아도 이런 종목 개별주가 아닌 이런 오리지널 종목으로 계속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TLB 부분들은 현재 DDR5에 대한 반도체 기판, 특히 이제 이쪽에 거의 어떤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크게 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위주, 그다음에 DDR5 위주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 소폭 조정을 보인 다음에 현재 반등을 한 다음에 행보를 하다가 현재 최근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슈팅을 어제 이제 12% 정도 되고 오늘 뭐 장중 8%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현재 완만하게 5일선을 타고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추세 쪽으로는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TLB가 월봉상을 보면 계속 매달 양봉이 꾸준하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좀 참고하신다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들고 가시는 전략들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TLB 이미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해줬는데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보유하셔라,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수익률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장이 안 좋아도 좀 공략을 잘하면 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의 매달 종목이 또 내일의 ES 종목이 되길 바라보면서 저희 매달 종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오늘의 동매달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AS를 하는 만큼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의 동메달 어떤 종목이 수여받았을까요? 예,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네, 이녹스를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녹스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이녹스는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어떤 그 생산 모멘텀에 해당이 되는데 테슬라의 어떤 양산 체계상 현재 습식 공정하고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필수적이고 여기에 대한 탄소나노튜브가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을 때 대주전자 재료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요거가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오늘은 이녹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녹스 자체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지주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이런 부분인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TRS라고 하는 지분법상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현재 그 태양광에서 태양광 전지를 재활용 가공해서 한 과정에서 폐슬러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 재활용 과정에서 추출물 중에서 실리콘 회수 과정에서 실리콘 가루 분말,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가루 분말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쪽에 현재 음극재 쪽, 실리콘 음극재 쪽에 어떤 그 소재로 쓰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극재 하면은 흑연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이 첨가가 되면은 현재 그 리튬 이온을 많이 받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능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현재 돋보인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실리콘 양극재는 없습니다. 실리콘은 음극재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업체는 가루 분말을 현재 고농도로 미세 농도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리콘 산화물계 실리콘 뿐만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에 또 가루 분말도 동시에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업체는 이 회사의 원 소재를 또 받아다가 현재 2차 가공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현재 업체도 고객사가 될 수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 벤더 원 공급사의 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기존의 어떤 그 실리콘 음극재 납품을 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추가적인 납품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과정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생산 실적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첨가하는 고급 자동차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처럼 계속해서 현재 실리콘 음극재에 첨가되는 어떤 차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나 음극재 또는 전해질 그다음에 현재 그 분리막 이 업체의 성장률 캐파보다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 분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능 향상도 뿐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자회사의 TRS의 현재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어떤 매출액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파르게 어떤 그 매출액들이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녹스를 우리가 잘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이녹스 부분 현재
잠시만요. 자, 이녹스 부분들의 어떤 그 부분에 어떤 그 부분들은 한번 시세를 한번 크게 냈습니다. 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고점에서 보면 거의 6만 원 정도 가격대 좀 냈죠. 근데 거의 한 3만 원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반토막 나는 저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동메달을 받은 종목은 바로 이녹스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데요. 역시나 또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차트상으로도 다시 올라줄 힘이 좀 확인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시점부터 이녹스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그 가격 전략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이녹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이 은메달을 받았을까? 이 이녹스가 동메달을 받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은메달일까?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대망의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은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시점으로 어떤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예,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하게 실적이 향상이 되면서 AI 반도체가 이제 풍기 현상을 벌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현재 이런 AI 반도체 관련된 어떤 그 연구 기업, 반도체 IP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하고 NPU 관련된 부분의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아니라 현재 엔비디아의 GPU 부분들은 사실은 GPU 자체가 현재 그 인공지능 부분들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병렬 처리를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CPU라든가 또 인공지능 NPU 부분들이 반드시 한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관할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 온 칩, 칩넷, 칩에 대한 레이아웃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개별 어떤 서버가 아닌 우리가 모바일이나 PC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좁은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소모를 하고 배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칩 내 공간 내에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다른 칩을 배치를 하는 부분, 칩넷 기술이 앞으로 대세가 좀 작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패키징 방식으로도 대세가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NPU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흐름에서 현재 제일 중요하게 담당하는 부분들은 메모리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NPU 관련된 어떤 호환성, 최적화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은 이제 보기 좀 좋은 부분대로 표현을 좀 해놓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가장 간단한 세 가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제 NPU 관련된 어떤 특허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칩 인터커넥트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는 PHY 기술, 네 번째는 메모리 컨트롤러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NPU 그다음에 메모리하고 DRAM과 그다음 메모리 컨트롤러 NPU 사이에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왕래를 하면 할수록 이런 병목 현상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일일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어떤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최적의 어떤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이와 비슷한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썼을 때는 이 설계 도면의 원특허 기술을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 신장이 뛰어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레이아웃의 설계 기술, 특히 MPU에 대한 설계 기술, 그다음에 D램에 대한 어떤 설계 기술, 레이아웃 부분들을 이 업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거를 현재 따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반도체 설계를 할 때는 처음부터 모든 걸 독자 설계를 할 수 없고 어떤 것은 어떤 IP를 다 따다가 쓰고 필요한 것은 자체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AI 반도체가 되면 될수록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MPU하고 메모리 시스템의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의 어떤 성장성들이 높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인공지능 AI 반도체 부분들이 지금 서버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AI 쪽 그다음에 기타 드론 쪽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이 업체의 것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멤버들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연구진의 오리지널 엔지니어링 출신들이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HBM 어떤 기술, 그다음에 PIM 메모리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기술, 요거에 대해서 거의 특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벨티의 어떤 전망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최근에 1월달에 계속 강세를 한번 보여줬고 그다음에 조정이 왔어도 다시 한번 눌림목이 됐어도 어제 오늘 약간 꺾이지 않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 IP 솔루션을 하는 기업인 만큼 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부터 좀 다음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해당 종목 오늘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화요일인 만큼 금메달 종목을 방송 중에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벌써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공개해 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 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금메달을 차지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가온칩스입니다. 네, 가온칩스. 네, 가온칩스를 오늘의 금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사실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은 상황이실 것 같아요. 어떤 시기로 좀 보시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칩셋 미디어가 굉장히 어제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해줬고요. 또 어제 오늘 이쪽 관련된 부분들 차량용 영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넥스트 칩 그다음에 현재 그 넥스트 칩을 비롯해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텔레피스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가온 칩스가 어떻게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또 영상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 점정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온 칩스는 뭐냐면은 현재 디자인 파트너입니다. 디자인 파트너라는 것은 반도체 설계부터 파운드리 생산까지 전 과정을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출시가 되면은 나름대로는 IP 부분들도 받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 어떤 그 현재 협력사이기도 하고 ARM 특히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ARM의 글로벌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알아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가온칩스는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체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어떤 설계 부분을 했을 때는 팹리스 고유한 자체 영역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설계하게끔 하는 독특한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셋 고객사는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대부분 업체가 가온칩스를 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에릭스 세미콘, 텔레피스, NCN, 그다음에 아나피스 뭐 이런 쟁쟁한 업체들이 이 디자인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고 가온칩스에 대한 IP 자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텔레피스나 뭐 이런 넥스트 칩 이런 업체들하고 현재 그 고객 협력사하고 같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특화된 부분하고 같이 협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온칩스가 대단히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 파트너,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최고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인 가온칩스는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 기술면적으로 정말 활용 점정을 찍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지금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급등주 대박쇼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다. 그리고 오늘 공개될 메달 종목들 이 관련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